네,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3월 마지막 주 방송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스터디, 부동산 카페지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 왼쪽에는 그룹핀의 전영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짧게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슈는요,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상정을 했죠. 그래서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산정을 했는데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제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반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장일치로 진행이 되는 만큼 한 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찬성보다 많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부터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일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법이 나와서 이제까지 적용이 돼서 초과이익 환수에서 납부한 현장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시장을 어떤 제어하는 어떤 규제책으로서 도입이 돼서 작용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안에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 결국 이것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니까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강남권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많은 지역에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네. 좀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좀 유예를 해서 어떻게든 네네. 공급 물량 나가게끔 해주자라고 살살 꼬드겼다가 네. 조금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니들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앞으로는 안 돼.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자체가 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 부분이 이제 시기적으로 나눠서 왜 이 사람들은 돈을 먹어가고 이 사람들은 돈 번 것에 대해서 내야 되느냐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면 모든 세법이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내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을 안 하게 막는 정도의 역할인 거지 진짜로 그 돈을 걷는 역할은 아니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작동 원리로 본다면 작동하지 않는 구조고, 단지 재건축 시행 자체를 막는 구조인데 시장성으로 봤을 때 진짜로 이제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게 분명히 또 풍선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풍선 효과 쪽에 또 표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그걸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그냥 계속 유예가 될 수도 있다고도 봐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이러한 법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 미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을 견인할 만큼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걸 한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미사나 이제 이런 신도시들이 프리미엄도 올랐고, 또 한 가지가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정책 당국도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비율로 따진다면 이제 다시 부활한다가 한 7? 네. 아니다. 이거 그냥 계속 유예로 갈 거다도 한 3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부활한다에 한 표 보내셨는데 결국은 풍선 효과 때문에 또 시장이 터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아무튼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좀 시끄러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게 될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죠. 이번에도 역시 재건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는 신탁 방식.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경기, 인천 지역도 신탁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접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전 대표님부터 이것도 제가 또 네. 재개발 재건축 시행 쪽은 절차 쪽은 제가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네.
2006년도에 2003년도인가요? 2003년도죠. 2003년도에 네. 도정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시공사를 조합이 이제 선택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전엔 토지등 소유자가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시공사가 이제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본 이 신탁도 이거 한번 잘못 들어가면 네. 이제 다시 잘못됐을 때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일단 신탁 방식이 좋은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건 모르겠다. 나쁜 건 뭐예요? 나쁜 거는 비용이 든다는 거죠. 아, 신탁 비용이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아, 그게 좋다. 일단은 장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탁 방식이 네. 결국 이거거든요. 우리 둘이 재건축 사업을 하자는데 네. 이렇게 하자라고 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네. 저는 아니야, 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 둘이 의견이 달라요. 네네. 야, 모르겠다. 저기 잘하는 저 사람대로 져달라고 해주고 여기에서 시공사 선정하는 거, 뭐 설계업체 선정하는 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린 나중에 얘가 제시한 수익만 나누자. 네.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제 신탁 방식의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없었는데 네.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이 되면서 신탁 방식이 생겼고 지금 네. 신탁 회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건축 사업들을 수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네, 같은데. 네. 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조금 구해서 신탁 업체들이 재건축 조합에다가 이제 제시한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뭐 어차피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업 가는 방식이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네. 근데 하나같이 빨리 할 수 있다. 네. 뭐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는 빨리 할 수 있다. 해놨는데 빨리 할 수 있다. 그 속도에 따른 비용이 네. 조합을 한 명당 그럼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비용이 결국 신탁업체가 많이 싸게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봐서는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재건축 조합 방식의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제시한 것도 거의 그래요. 네. 인근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뭐 얼마니까 우리도 그 정도 선에서 사업비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총 수입, 그러니까 일반 재건축 비례율 산정을 할 때 일반 분양한 아파트의 총 수입, 조합원 아파트의 총 수입, 그다음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매각한 자산이 있으면 이런 더한 총 수입의 2%를 지금 수익으로 가져가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대략 얼마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1000세대, 1200세대, 뭐 용적률 300% 맞아서 1000세대에서 한 12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자료를 봤는데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2% 하니까 얼마더라? 한 1조 4천억 규모 정도 수입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28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조합을 한 명당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의 조합원이 한 700 몇십 명. 그러면 아까 우리 한 명당 5천만 원 정도는. 그러면 아까 얘기로 수수료를 돌아가면 줘야 돼요. 예,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돌아가면 네. 그 비용하고 거의 같지 않아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상황에 따라서 뭐 더 커질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는 왜 이 신탁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죠? 지금 막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신탁사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재건축 수주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또 이것도 많이 푸는 것 같아요. 하는 게 뭐냐면 신탁으로 해서 재건축 사례가 나왔는데 정말 괜찮게 잘 나오면 네. 자연스럽게 가겠죠. 그 물로 갈 텐데 그렇죠. 이제 일단 많이 수주는 해놓으면 그거는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럴 상황이 수 있죠.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끌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근데 있는 것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교육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네.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님 이하 조합원들이 제 교육을 들어야 돼. 아, 그래서 그럼요. 들어야죠. 왜냐면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왜냐면 그 계약을 할 때 네. 정말 의무를 덜하고 권리를 많이 가져오는 계약이 이루어져야겠죠. 안 그러면은 뭐 사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사실 이쪽에 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들은.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대형 업체들은 전문성을 금방 갖추거든요. 네네. 예, 전문성을 금방 갖추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비전문가들하고 계약서 써줄 때 약간의 이상함만 해도 의무가 많이 생겨버릴 수가 있다고요. 오히려 불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신탁사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 네네. 잘못하면 소송 들을 수도 있을 것 가능성이니까. 아무튼 신탁 방식을 통해서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언급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얘기를 아주 준비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핫이슈인데요. 30년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롯데월드 타워가 드디어 4월 2일 날 개장을 한다라고, 4월 3일 날 개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4월 2일 날 전야제로 불꽃쇼를 한다고 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진짜 뚝하니 그냥 높게 서 있습니다. 뭐 커다란 이쑤시개가 땅바닥에 꽉 꽂혀 있는 듯한 느낌도 받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굉장한 프리미엄을 형성을 하게 될 거는 예상이 돼요. 왜냐면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것 중에 가장 럭셔리하다는 느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VIP 마케팅?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공사장으로만 남아있던 것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면서 그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 분양가 자체가 뭐 대단합니다. 네. 일단 뭘까요? 주거 공간이 레지던스가 3.3제곱미터당 가격이 7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좋은 분들 사시는 곳은 뭐 3.3제곱미터당 뭐 1억이 넘는 분양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일단 4월 2일 날 네, 불꽃놀이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잠실 주공 5단지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네. 50층 주상복합 관리반이 심의를 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롯데월드 타워하고 잠실 5단지하고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껴가게 되는 단지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뭐 가격 좀 오를까요? 가격이요. 네. 가격은 전체적인 큰 흐름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근데 네. 여기가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은 네. 이 시장군이 다른 시장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부동산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가격대들의 돈들이 아니고 약간 좀 상위 클래스 쪽의 돈들인데, 여기는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냐면 시장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나빠졌을 때도 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좋아졌을 때도 동요하지 않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네네. 그냥 꾸준한 거고, 그냥 여기 지금 심의가 지금 임박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 이거를 초고층을 해줄까? 네네. 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얼마 있으면 결과 나올 테니까 보면 되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거리 일부 코너만 뭐 그렇죠. 고층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권리만에 대해서 보류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대1이야, 2대1. 근데 이게 자. 아무튼 빨리 되든 안 되든 빨리 가야 되는 게, 네네.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지금 잠실 과거에 이제 주공 아파트 요 라인 1, 2, 3, 4단지는 벌써 재건축 네네, 사업을 그렇죠. 10여 년 전에 끝냈고, 그렇죠. 여기 지금 5단지만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이 지금 맞은편에 있던 빈 땅이었던 롯데월드 타워까지 이제 네네.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잠실 5단지 재건축이 마무리가 돼야 이게 한 7,000세대 된대요. 재건축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송파권 안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는 아파트가 될 텐데, 그렇게 요 잠실 메인 블럭들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데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에 의하면, 사실 5단지 같은 경우에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중층 아파트고요. 예전에 그 연탄보일러 때던 그 재건축 아파트와는 다르게 여기가 거주하기에도 큰 불편은 없어요. 주차장 문제 빼고는. 거기다가 또 매년 봄이 되면 벚꽃 축제가 아주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각선에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들어서고, 그리고 또 계획안에 보면 그 상업지역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뭐 어떤 랜드마크 형태의 그런 걸 개발을 하겠다. 초고층 아파트를 개발했다. 어쨌든 서울시 방침하고는 정면 배치가 되는 이런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는데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 결론은 송파구의 대마다. 대마는 죽지 않는다. 대마 불사론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동요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울하고 수도권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면 이번은 지방으로 살짝 눈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종시. 세종시가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분양권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속속 터져 나와요. 특히 국회 예정지였던 어진동의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행정수도로 승격을 한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종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이 없이 바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이건 어떻게 제가 보면 저번 네. 저희 별별수사 두 번째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그래요?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재료를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어떤 맛있는 재료가 있느냐에 따라 어떤 좋은 음식이 나오냐가 결정이 되는데 세종시가 참 재료가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시작 가격이 오르는데 네. 이제 항상 부동산은 이제 오르면 조정을 받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조정받다가도 또 오르고 조정받다가도 또 오르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고 여기는 이제 과연 이제 이 시장이 네네. 아직은 더 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게 관건이겠죠. 어떻게 보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네. 전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조금 더 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못 골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나쁜 시장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세종시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세종시 투어 관련돼서들 많이들 관심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변화 추이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인데요. 부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부산에 청약 과열이 엄청나게 심하게 불고 있다라는 얘기죠. 전매 무제한이 불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사에 따르면 부산 진구 초읍동에 부산 연지 꿈의 그림이 평균 22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국내 금리 인상, 그다음에 정부의 대출 규제, 미국 금리 인상,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전 대표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폭탄 돌리기는 얘기를 할 때, 이제 네. 부동산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과연 맨 마지막 그걸 누가 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가장 잘 맞는 게 저는 이 분양권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사실 분양권이 청약 경쟁이 높다는 거는, 이게 좀 여기도 지금 초읍동 같은 경우도 부산에 또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서울과 다르게 조합원 숫자가 많이 적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도 많았고, 근데 이렇게 청약 경쟁이 높다는 뜻은 분양가를 경쟁이 있다는 뜻은 결국은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될 분양 수익을 이제 이렇게 분양자들이 가져가는 거고, 분양자들이 계속해서 좀 웃돈해서 돌리는 구조인데, 전형적인 저는 이거는 결국은 폭탄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폭탄으로 이거는 가게 될 끝이 것이다. 뻔히 보이는, 많은 다른 상품들과 비해서 저는 분양권 시장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고 보거든요. 초반은 당연히 괜찮지만 결국은 폭탄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저희 생각인데. 굉장히 근데- 위험한 발언을. 근데 사실은 제가 부산 투자도 많이 했어요. 많이 네네. 했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것보다 너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네.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는 네. 이제 사실 분양권
부산이 전매가 풀리면 가수요를 되게 촉발하기가 쉬워요. 큰 돈 아닌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고 사실 뭐 그렇죠. 몇백 대 일 경쟁률 나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프리미엄 계약금 당첨만 되면 이제 많이 풀려 있는 청약 통장이 당첨만 되면 바로 분양권 전매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을지 2,000만 원 붙을지 1억 원 붙을지는 그거는 사실 시장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네. 부산의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갈 거냐, 2천만 원 갈 거냐, 지금 분양하는 게 내가 지금 5억에 분양한 게 6억이 갈 거냐, 4억이 분양한 게 뭐 5억 원 갈 거냐, 결국은 수익성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결과적으로는 수렴할 수 없다. 그거를 싸게 분양했냐, 비싸게 분양했느냐의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제도 자체가 투기를 조장하게끔,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를 보고 간다기보다는 프리미엄만 보고 움직이는 수요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살짝 보니까 저는 부산 지역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과거에는 이제 어떤 부산 쪽에 어떤 분양권을 주도하던, 근데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네. 해운대라든가 조망권 네. 이런 어떤 인기 지역들이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산도 재건축 재개발들이 많이 생기면서 구도심 쪽에서 그러니까 전통의 주거 지역들 이런 데에서 나오는 괜찮은 분양 물량들이 최근에는 또 아파트 가격을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을 가장 그 많이 끌어올렸던 아파트 단지가 최근에 그 해운대 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운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여기는 가수요가 끼는 단지라기보다는 실수요자가 가세에 대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 중에 부산 시장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매 제한이 무제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3일 대책 이후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도입이 돼서 싹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부산 지역은 거기서 예외 규적으로 빠져 있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부산 인근에 있는 가수요들이 부산 지역으로 몰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부산 인근 가수요가 아니에요. 네. 어떤 식이냐면요. 네. 여기에 무제한 전매를 이렇게 풀어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네. 전국의 통장이 나와요. 아유 물론이죠. 네. 네, 말씀 그러니까- 잘 들었습니다. 떴다방 시장. 이게 단순히 지금 풀려있는 청약통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쓰긴 써먹어야 되는 청약통장들이,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프리미엄 얼마 붙어요? 동네 부동산에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어딘지도 몰라. 결국은 이게 네. 실수요가 아닌 가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또 가수, 실수요가 결국은?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프리미엄이 3천만 원, 4천만 원 붙는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와서 이 아파트가 4억에 분양했는데 프리미엄이 5천이 됐어요. 4억 5천인데 이게 네. 4억 5천의 가치가 없는 아파트면 받아주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받아는 주겠죠. 예. 거기에 물량이 꼭 입주해야 되는 뭐 실수요자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죠. 또 그걸 보고 가수가 덤벼들었을 테니까. 그럼 결국은 폭탄 위에서 사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누가 사라고 억지로 강제하는 거 아닌데 제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이런 살까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부산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되면 안 되나요? 되죠. 될 수 있죠. 될 수 네. 있는데. 네. 예. 근데 뭘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네. 모든 게 뭐 인플루엔서로 가격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네. 이렇게 순식간에 오르는 거는 물론 그것도 감수하고 어차피 뭐 내가 살 거니까 5년 후에 오르든 지금 안 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피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는 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맞는 통장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렇게 확 장난치고 그렇죠. 가버리는 네네네. 거는 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은 사실 아니죠. 맞아요. 부산이 사실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공급 물량이 많아서 미분양 사태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공급 물량에 대한 부족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찾는 주거에 대한 어떤 만족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신규 공급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중에 고급으로 지어졌던 해운대 아파트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모였었던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많은 관심들이 이제 부산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으로 또 가수요가 몰려 들어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가수요가 정말 거품이 뭐 끼긴 꼈겠죠. 근데 과연 얼마만큼 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 중에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세종시도 뜨겁고 뭐 재건축도 뜨겁고 세종시도 뭐 부산도 뜨겁고 뜨거운 지역이 많네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타이밍인가요? 그렇죠. 공부는 해야죠. 그렇죠? 네, 열심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같은 시장에는 좀 더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이번에 제가 뭐 권해드릴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 관련돼서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책들 한두 권 정도 해서 한 30년에서 40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정리되어 있는 이런 책들을 하나 사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두 분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